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네. 그 전에 강의 듣고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오신 거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냥 오셨어요? 그 전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이용해가지고 그 전 강의 있죠. 예. 우리 동영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전 강의 들으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동영상은요 스톱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다시 앞으로 오고 모르니까 다시 앞으로 오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뒤로 못 가요. 뒤로 못 가고 거기서 이제 헤매게 되니까 동영상을 볼 때는 그냥 조라도 실강처럼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하실 거예요. 왜냐, 그냥 지나간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라리 끝까지 가셨다가요. 차라리 그 시간에 끝까지 가셨다가 다시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들을 때는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스톱 없다.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물권법에서 제한물권 들어가는데 가장 오늘이 양이 많은 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려워봤자 지가 얼마나 어렵겠냐. 우리는 어려우면 안 하니까. 그죠? 어려우면 안 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민법은 만점이 80점이거든, 80점.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0% 민법은 80점 이상 맞아봤자 학개론에 점수 보태줄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럼 20%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려우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해요. 저는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 처음에 안달복달 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잡고 이렇게 가시면 세부적인 것은 자꾸 듣다 보면은요. 듣다 보면은 저절로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또 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개념들도 좀 많은 부분인데요. 여기 봐보세요 또. 우리가 이제 민법은 권리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네? 물권하고 채권 그랬죠, 그죠? 네, 물권과 채권 그랬죠. 네.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물권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물권법 정지 그랬죠? 물권을 다루는 게 물권법, 채권 다루는 게 채권법인데 채권법은 우리 전체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어디만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어요? 계약법만 우리 시험범위다 그랬죠. 그럼 이제 물권과 채권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 총칙 그랬죠? 이건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죠, 그죠? 공부 안 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물권법 공부하고 있다고 그죠? 네.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물권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물권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법에서 8가지 물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있냐면 점유권, 소유권이 있었고요.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게 이 점유권,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로서요. 그 물건을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세내주고 월세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허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용권만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었죠. 그렇게 되는데 이건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당사자끼리 지상권 계약을 하느냐, 지역권 계약을 하느냐, 전세권 계약을 하느냐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들은 공통점이 사용하는 권리라 뭐라고 그러냐면 용익물권 그랬죠. 자, 이제 처분권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타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 오늘 공부할 거죠. 유치권이 있다, 질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내가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이죠. 근데 내가 변제 안 하면 은행이 내가 처분하기 싫어도 경매로 처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처분권을 줬다고 그랬죠. 이건 뭐였어요? 담보물권 그랬죠. 그죠? 담보물권인데 담보물이 부동산이면 저당권, 동산이면 질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진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 권리들은요. 소유권에 사용권을 제한하고 처분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한물권이다 이런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점유권 빼고 나머지 7가지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본권 그랬죠. 본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권이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민법 위의 법에서 물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 어업권, 뭐 광업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다 알 필요 없죠. 그죠?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민사특별법이라고 있거든요. 5가지 법을 배우는데 거기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가면 부동산 양도담보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 양도담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인정한 물권은 아니죠. 가담법에서 인정한 물권 그러죠. 그런데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판례에서 인정한 물권이 3가지가 있어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듣는 거예요. 판례에서 인정한 건데 이것을 관습법상 물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민법같이 이렇게 법 조문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러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법 조문은 없어요. 그런데 판례에서 인정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습법상 물권 그래요. 성문법, 관습법 그러는데 우리 이제 관습법상 물권은 3가지인데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저절로 다 알게 되니까. 자, 여기는 부동산 양도담보거든요. 그런데 동산 양도담보가 있어요. 뱀장어 사례인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죠. 왜? 동산이니까 이제 완전 눈치채버렸죠. 우리는 동산만 나왔다 그러면 다 X예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중요해요, 이것은. 근데 쉬워요, 분묘기지권.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 분묘기지권은요. 자, 우리 판례에서 보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 들어보면 아,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체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오늘 볼 건데 머리 아파요. 법정지상권은 머리 아프는데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이 법정지상권 같은 게 뭐냐면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양도 많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현업 가시면 특히 경매할 때 이 법정지상권 모르면 이 부동산 못합니다. 등기부에 안 나타나 유치권하고 이 법정지상권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시험을 위해서는요. 한 문제인데요. 죽을 둥 살 둥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들은 거라고요. 아셨죠? 저는 강의를 해요, 안 해요? 저는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막 내가 꼭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20% 버리잖아요. 버릴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법정지상권. 아셨어요? 그런데 계속 들었더니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니까 법정지상권을 다 우리 수험생들이 안달복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난해하고 어려운 건데 이것을 뭐 죽자고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100점 맞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부모님이나 시댁에서 민법 100점 맞으면 아파트를 한 채 사주기로 했다. 이러면 해야죠. 그런 분은. 그런 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은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강의는 드리지만
안달복달하지는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들의 이제 공통점인데 이 공통점은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봐요. 186조에서 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187조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법률 행위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당분간은 매매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요. 네. 등기를 해야 뭐예요? 물권이 변동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 없어도 어땠어요? 물권이 변동한다 그랬죠. 이 물권들이 어떻게 돼요? 변동,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법률 규정 그러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또 써요. 예, 그렇죠. 글자 몇 자? 두 글자 그것만 기억해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아셨죠? 상소, 공용징수 그런데 이 공용징수가 뭘 의미한다고요? 수용 말했죠?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래요. 그래서 건물 신축, 멸실, 변제, 혼동,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있었어요. 취소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뭐냐면 등기하지 않아도 어때요? 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만 갖추면 지상권이 생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통점이 글자 두 자였죠? 이제 긴 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영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건물 전세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은행 지점 그랬죠. 자, 은행 지점들이 건물 전세권은 기간이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10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기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맨 처음에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왔겠죠. 이제 끝나잖아요. 끝났을 때 전세권 소멸할 거 아니에요.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예요. 기간 끝나면 바로 전세권 소멸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하나 볼 건데 나올 때마다 보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도 보고 저저번 주에도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B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네?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잔금날 어때요? 동시행으로 잔금 주면서 나한테 등기해 줘. 이것을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요? 네 건데 해야지. 등기를 해야 내게 되잖아요. 아직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져? 물청, 채청. 채청,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아셨죠? 채권적 청구권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네 건데 나한테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합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까지 했는데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A에게 복귀해야 되겠죠? 복귀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죠. 그죠? 말소 등기 없어도 이미 소유권은 A에게 복귀했습니다. 다만 A가 이것을 C에게 팔라고 그러면 누가 안 산단 말이에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B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B의 등기를 말소를 한 다음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B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요? 아니면 내 건데 나한테 달라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청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가 하나 있었었죠. 뭐가 있었냐면
시효 취득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어떻게 나왔다고? 시효 취득에 의할 때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요. 자, 현재 소유자한테 시효 취득에 의해서 나한테 등기해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져? 등기해야 소유권이 되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이때 등기 청구도 뭐에 해당된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번 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죠? 만약에 기억이 나버린다 그러면 나는 진짜 천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끝나면 학교 가고 나서 사법시험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고민하시고 해도 돼요. 아셨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정말로 정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더군다나 일주일간 놀다 온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다른 과목이 또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항상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디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게 물건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각칙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총칙이었죠? 그럼 이제 총칙 받고 각칙 보는데 점유권, 소유권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볼 부분이 뭐예요? 제한물권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5가지 중에서 질권 빠지고 5가지죠? 근데 우리 지역권 저번 주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죠? 예. 봤어요? 예. 언제 봤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또 나는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알죠? 주유토지 토경권하고 비교해가지고 잠깐 봤죠. 그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볼 부분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그 다음에 유축권하고 저당권인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지상권에서는 특수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들이죠. 그죠? 이것들. 분묘기지권이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강의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세권은 제가 개략적인 내용은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했었냐면 임대차 공부할 때 있죠. 계약법에서 임대차 공부할 때 임차권 거기하고 말씀드릴 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역시나 2개 비교해서 볼 거예요. 네, 비교해서 그렇게 볼 거예요. 유치권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렵게 낸 것은 아예 틀리라고 낸 거니까 그건 뭐 누가 알고 맞췄겠습니까? 그냥 문제 안 보셨겠지만 보자마자 X를 딱 쳐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 읽다가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문제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못 맞췄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유치권은 다 쉬워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문제가 잘 나오는데 쉽다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공부해서 맞출 거고 저당권이 어려워요. 저당권이 어려운데 저당권은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어려우면 하지 마라고 그러죠. 그래도 저당권은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도 저당권은 원체 중요하니까 여러분 뭐 집만 하나 살라고 그래도 뭐 땅 하나 살라고 그래도 거기 다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근저당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자.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제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근저당은 제가 강의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차분히 이렇게 해오면 저절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지상권부터 한번 볼게요. 지상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냐면 빌렸다예요. 빌렸다. 아셨죠? 네, 빌렸다예요. 빌렸다인데 빌렸다 그럴 때요. 봐보세요. 토지를 빌릴 수도 있고 위에 건물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를 빌리잖아요. 토지 빌렸다 그러면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을 빌렸다 그러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없어요. 자, 여기 건물을 빌렸다는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이죠?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그랬죠. 그죠?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일단 성립 시기가 다르죠. 그죠? 물권은 언제?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했을 때죠. 그죠?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했을 때.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했을 때죠.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때란 말이에요. 갑구예요? 을구예요? 소유권 이해요 권리니까 다 을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을구에다가 등기를 했을 때 생기는 권리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정만으로 생겨버리죠. 다만 등기까지 하면 뭐가 생겨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항이 뭐지? 궁금하면 앞에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디요?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찾기 싫은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왜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아셨죠? 일단 그렇게 먼저 아십니다. 그렇게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복습이에요. 복습인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저번 주 공부할 때 자, 이것은 제가 원체 중요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다 해버리자. 자, 부동산 일부가 있고요. 부동산 그럼 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고 건물의 일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가 있고 지분 또는 지분의 일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지분 개념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였냐면 자, 1필지 토지 혹은 건물 같으면 1필지 토지 50평 혹은 방 한 칸 이 개념이었죠. 근데 지분 개념은 이게 아니었죠.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 반 쪼개서가 아니라 100만 조각, 1000만 조각으로 쪼갰을 때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안방도 2분의 1씩, 거실도 2분의 1씩, 화장실도 2분의 1씩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죠? 만져지는 개념이다. 만져지는 개념이면 이렇게 생각해라. 그랬죠. 그죠? 아래 보세요. 소유권, 권리, 지분 손으로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그죠? 그러면 이 개념으로 알아라. 그랬죠? 먼저 이렇게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건물 신축했다. 토지 같으면 공유수면 매립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이죠.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용익 물권이라고 안 하고 용익권 그래버립니다. 용익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있죠. 그죠? 저당권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 한 칸만 세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방 한 칸만 세내줄 수 있다. 다른 것은 일몰일권지 원칙 때문에 안 됐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경매물 검색을 해보면 특히 토지 경매 있죠. 토지 경매는 절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 경매라고 그랬어요. 지분이 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분이 경매로 나왔단 말은 뭔 말이에요? 지분에 뭐를 설정했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이 뜻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했다가 변제 안 하니까 경매로 나왔겠죠? 그것을 우리가 경매로 받으면 우리 앞으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뭐 영유권 저당권 이쪽 보잖아요. 이쪽 보면 아무튼 이 표는 시험에 빠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빠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의 특정 일부에 그죠? 토지의 특정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OX?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그죠?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OX? O잖아요. O. 그렇죠? 그러나 건물 일부에 아니 건물의 지분에 그죠? 지분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X인 거죠. 그죠? 아셨죠? 그래서 이 표를 알아두시면 이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무엇을 보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기간이에요. 기간인데 이것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저절로 다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토지를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를 빌려줘도 만약에 지상권으로 빌려줘 버리죠. 그럼 그냥 내 땅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책이라서. 원책이라서 내 지상권으로 빌려줘 버렸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내 땅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긴데요? 그랬더니 30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30년 이상. 30년 이상이 어때요? 영구무한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영구무한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뭐 경관 건물이나 수목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영구무한까지, 경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이상 영구무한까지, 공작물은 5년 이상 영구무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개념은 어떻게 잡는다? 아, 지상권. 내 땅에 내가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해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 내 땅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셨죠? 자, 지역권은 저번 주에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기간에 대해서 법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년 해도 되고 언제까지도 가능하냐면 영구무한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지역권은요. 근데 전세권이 특이하게요. 10년 이하예요. 이하. 10년 이하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건물 전세권이 있죠. 그죠? 건물 전세권. 은행 지정은 뭐겠어요? 건물 전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임차권이 더 유리했어요. 예전에는 20년 이하 이렇게 넣었어요. 특이했죠. 그죠? 특이했죠?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게 위헌 판결 받아요.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지금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다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간도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면 저절로 나중에는 대충 눈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30년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10년, 20년이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아서 또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지상권은 내 땅 아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알고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자, 지상권 이제 들어가는데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빌려주는 거죠. 그죠? 토지를 빌려주죠?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원래 땅 주인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 그죠? 그 다음에 빌려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 그랬죠. 그죠? 권자 그랬죠. 맨 처음에는 이런 개념이 되게 어렵거든요. 갑이 빌려줬잖아요. 빌려줬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라고 그러고 빌려간 사람을 지상권자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강조했던 게 뭐예요? 권자. 누가 그 권이 있느냐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가 건물에 내 소유 건물인데 은행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다고요. 그러면 소유자인 내가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새 들어온 은행이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된다고요. 전세권자. 아셨죠? 권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국민은행한테 1억 원을 빌렸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요. 내가 뭐가 되죠?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아셨죠?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 내 건물에, 내 아파트에 내가 저당권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은행이 뭐예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저당권자. 아셨죠?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설정자, 권자가 헷갈려요. 한 3월달까지도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누가 권을 가지고 있느냐, 권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을 보죠. 자,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어요. 뭘로? 지상권으로 빌려줬어요. 그럼 을이 이제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대지잖아요. 나대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직 등기법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니다. 등기부 한번 봐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등기부 갑구에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소유자는 갑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을구에 보면 순위번호 1번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지상권자 을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거기를 보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자면 목적과 범위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필요적 등기사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다 그러면 그는 의무적 등기사항이라고 함에 비해서 필요적 등기사항 그래요. 근데 이 목적이란 게 뭐냐면 자,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지상권자가 왜 빌렸느냐? 위에 건물 지어서 건물 소유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적어지냐면 건물 소유 목적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심어서 나무를 소유하려고. 그러면 수목 소유 목적 이러죠. 그죠? 혹은 한정 같은 데서요. 송전탑 세우잖아요. 송전탑. 송전탑 세우는데 그 땅이 전부 한전 토지일 리가 없잖아요. 빌리겠죠. 그죠? 빌렸을 때 지상권으로 빌렸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소유 목적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적습니다. 범위를 적는데 일필지 전부죠. 그죠? 그러면 전부라고 적어요. 일필지 전부면 전부라고 적고 일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일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일부에. 토지 일부 그러면 손으로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토지, 저 보세요. 만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요?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란 말이에요, 위에. 위에죠? 위에니까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필지 전부면 전부라고 적고 일부라면 일부라고 적는 거예요.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측 뭐 50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을 첨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면을 도면 편철장이라는데 편철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지상권 일부구나 설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될 때는 도면 편철장에 있는 도면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료라는 게 있는데 지료요? 땅을 빌렸으니까 뭐 돈 주고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료라는 게 있는데 이 지료는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부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의무적이다. 여기는 아까 필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적으로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그래서 의무적 등기사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료는 보통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들어가요. 기간 들어가는데 기간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부 의무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상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서도 존속 기간 나와요. 저당권 가면 변제기 나와요. 환매권에서 환매 기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기간 나왔다 그러면 100%다 뭐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민법에서도 너무 좋지만 등기법에서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간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이무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기간 뭐 30년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위에 현재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지금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빌린 거예요. 순서를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이다 그러면 을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그죠?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 뭐냐면 신축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계약 이러면서 못 박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 계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축 건물은 보존 등기가 없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냐면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그랬죠. 그죠? 자, 뭐였냐면 우리 판례는 이제 공법에도 나오고 중개사법에도 나와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러면 부동산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잖아요. 이제. 그 전에 기둥만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더미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부터 부동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건축허가 누가 받았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비용을 들인 사람이. 아셨죠? 바로 원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됐으니까 미등기잖아요,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냐면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매로도 나와요. 경매로도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등기법에서도 공부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로 넘어가면 그런 거 있죠. 그 채권자가 돈 못 받았다고 등기도 안 돼 있는데 그 건물 있죠. 경매로 넘겨버린다니까요. 경매로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이제 등기법에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표제부에 가 보면 사용 승인받지 않는 건물이 이렇게 적어져요.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도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물 목적을 보는데 사용 승인받지 않는 건물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그런 건 줄 알아두시면 뭐 편한데 뭐 지금 그거 알아고 강의 드는 거 아니니까 긴장해서 듣지는 마세요. 아무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이다?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누가 비용을 들인 사람이 원시 취득하지 보존 등기 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일 수도 있고, 그죠? 수목, 공작물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목적이 세 가지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지상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을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래서 건물도 소유권, 토지도 소유권 이랬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팔 때 한꺼번에 팔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을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지만 토지에는 지상권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처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만 팔 수 있겠죠. 그죠? 지상권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아셨죠? 물권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전세권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채권보다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자유가 있어요. 양도자유가 있어서 뭐예요? 설정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설정자 동의 필요 없이 얼마든지 따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쩌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봐보세요. 정에게 팔아버릴 수 있다고요. 정에게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그러면 이제 팔 때는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는 정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만 팔아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에게 지상권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 이전. 따로따로니까. 아셨죠? 따로따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 사면 어때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같이 사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지상물을 양도하기로 했으며 지상권도 같이 양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등기는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죠. 그죠? 2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셨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지상물이 멸실을 했어요. 삼풍백화점처럼 불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지상물이 멸실했다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소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이 지구상에 없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뭐 소유권이니 뭐 전세권이니 저당권이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언제? 멸실등기 했을 때 멸실등기 없어도. 없어도죠. 그죠? 그게 이거죠. 그죠? 멸실 나오잖아요. 그죠? 신축 반대로 멸실. 멸실도 계약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처럼 지상물이 멸실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지상권도 소멸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없을 때 지상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건물 지었는데 건물이 멸실했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해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OX. X 그러면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되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분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까먹었겠지만 자, 봐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비교 드릴 때 자, 건물 소유자 A죠. 그죠? 근데 이제 새 들어 산다 B. 그죠? 자, 건물은 새 들어 산다 그러면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죠. 그죠? 그런데 일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층에서 1층만 새 들어 산다.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건물이니까 이건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 그럼 뭐 생각한다? 계약. 그 다음에 등기를 하죠. 그죠?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언제 성립해요?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성립하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생기죠?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꼭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임대차 계약만 하면 약정한 날에 바로 생긴다고 그랬죠?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다만 등기할 수는 있다.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계약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A가 C에게 팔았을 때다. 자, 이제 C도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자, C가 나타나서 B 보고 나가라 그랬을 때죠. 쫓겨나느냐 그랬더니 전세권이면 안 쫓겨난다고 그랬죠. 왜냐? 물권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꼭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A뿐만 아니라 C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반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B가 물권자임을 알려면 등기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C는요, 오히려 B가 전세권이 있으니까 시쳇말로 전세권 끼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0억짜리다. 근데 전세금이 2억이라고 등기돼 있죠? 그러면 얼마 주고 사야 되겠어요? 8억 주고 사야죠. 왜? 자기가 나중에 2억 돌려줘야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 B는 어때요? 기간 내내 살다가 그죠? 나갈 때 전세금 반환을 누구에게 받고 나가요? 신소유자 C에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가 나타나서 B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임차인이죠? 그럼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쫓겨나죠. 왜? 채권이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제3자에게 주장 못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보증금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쫓겨난 다음에 A 찾아 산만리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에게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등기가 돼 있죠. 그죠? 등기가 돼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고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뭐예요? 누구에게? 신소유자에게, 그죠? 신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항력.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아셨죠? 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상권도 뭐예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그죠? 물권이니까 봐보세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인데 만약에 빨간색 잘 보이세요? 네. 자,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대요. 병에게 팔았어요? 팔았다 그랬을 때 병이 을에게 너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을이 계속 여기 존속기간 내내 계속 토지 사용하면 돼요. 그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갈 때 여기는 뭐 전세금이나 이런 건 없죠. 저런 거 없죠? 그러니까 돈전 할 게 없어요. 돈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위에 건물 사줘 이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때요? 을은 걱정이 없다고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왜? 물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권이니까. 아셨어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면, 그죠?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아무튼 물권이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기억이 안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은 고치고 살아요?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인한테 고쳐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소한 거 점구는 그냥 자기가 갈고 사는 거지만 안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이거 10만 원 든다. 통째로 가는 건데 임대인에게 고쳐주라고 해야죠. 근데 임대인이 올 때까지 불 끄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10만 원 들여서 고쳤다 그러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필요비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쨌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에 임차인으로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500만 원 들었어요. 자, 이것은 나갈 때 뜯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뜯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건물 가치를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익비 그랬죠. 그죠? 필요비, 유익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전세권은 어쩌냐면 필요비 청구를 못 해요. 왜냐?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권이어서 그래요. 물권은 강력한 권리라고 그랬죠. 대신에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들이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전등이 뭐 100개인데 만약에 안전기가 싹 나갔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100개면 10만 원씩 곱하기 100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다 고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가 없겠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그러는 거죠. 다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어요. 만약에 뭐 실내 화장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건물 가치를 증가시켰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힌트 드렸어요. 지상권은 어떻겠어요? 지상권은 고치고 살겠어요? 고쳐 달라고 하겠어요? 고치고 살아야 돼요. 왜? 물권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래요. 너무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볼까요? 물권이고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인데 임차인이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2년 뭐 1년이든 1년 계약하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계약하는데 애석하게도 식당하고 있는데 팔이 날려요. 3개월째. 그러면 이거 그냥 나 나갈래. 못해요. 계약기간 1년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9개월 동안 계속 임대관리비 다 내야 되거든요. 아깝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냥 완전히 빠질 테니까 나머지 9개월을 나의 임차권을 사라. 임차권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혹은 내가 그대로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또 9개월 동안만 임대차를 또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전대차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못 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권이니까. 채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전세권자죠. 그죠? 전세권자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뭐라고 하든지 소용이 없어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물권이니까. 아이고 너무 쉽네. 그러면 봐보세요. 지상권자는 어떻게 돼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그죠? 그러면 양도 자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도 자유가 있다. 동의도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서 이제 더 나간다. 아우 그만 나가자 이렇게. 근데 살짝 더 나가보죠. 그러면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당연히 양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계약할 때 와 이거 양도 못해 하고 특약 막 적자고 그러죠. 여러분이 의리죠. 그럼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적어줄게 하고 나서 양도해버리면 돼요. 아셨죠? 왜요? 물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권이니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약간 예가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양도 자유가 있거든요. 양도 자유가 있는데 계약할 때 특약상으로 양도 금지한다. 특약 해버리죠. 그럼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러면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뭐 일단 원칙을 쭉 뽑아놓고요. 예는 체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임차권도 원칙대로 다 그렇게 갔고 지상권도 원칙대로 그대로 다 갔죠. 그죠? 근데 전세권이 예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양도 자유가 있다.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면 설정행위 금지에다가 별표를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놔두고 양도 자유가 있다고 막 별표 막 3개 쳐놓고 이랬죠. 친구한테 책 빌려줬는데 거기가 별표체 있잖아요. 그럼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만나지를 마세요. 도움이 안 돼. 그거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맨땅 헤딩했다는 소리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별표도 잘 알고 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여기 지상권에 막 거기 양도 자유가 있다? 뭐 양도 금지 특약 해봤자 소용이 없다. 막 별표 쳐놨다. 그러면 또 안 만나는 거예요. 당분간 시험 끝나고 만나세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제가 자꾸 강조드린 이유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실타래 뽑듯이 쭉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단수 남기를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10분 쉬세요.